시간 전쟁 퇴직 앞둔 53세가 다시 읽는 시간의 의미. 시간이 갑자기 무거워져가는 나는 53세다. 퇴직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요즘은 숫자가 아니라 몸으로 느낀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해야지? 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뭘 해야지?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 이상한 건 예전보다 덜 바쁜데도 시간은 더 빠르게 사라진다는 점이다. 회의도 줄었고 야근도 거의 없고 주말에도 여유가 있는데 정작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은 여전히 나중에라는 서랍 속에 있다. 운동을 시작하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지만 이번 주는 좀 바빠서라는 핑계로 미루고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지만 퇴직하고 나서 본격적으로라고 위안을 삼는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퇴직하면 정말 할까? 아니면 그때도 또 다른 핑계를 찾게 될까? 그 무렵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보게 됐다. 시간 전쟁, 그리고 그 저자 로라 벤더캠. 솔직히 처음엔 또 하나의 시간관리 책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시간관리, 생산성, 루틴 만들기 같은 책들이 넘쳐난다. 다 비슷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몇 장 넘기지 않아 깨달았다. 이 책은 시간을 관리하라는 책이 아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묻는 책이었다. 로라 벤더캠은 누구인가? 로라 벤더캠은 흔히 말하는 생산성 코치가 아니다. 그녀는 시간 사용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독특하다.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바쁘냐고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실제로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 168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시간이 있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평균 30시간 이상을 TV 시청, SNS, 의미 없는 인터넷 서핑에 쓰고 있었다.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이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다. 휴식도 필요하고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다. 문제는 그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 책 읽을 시간이 없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로라 벤더캠의 결론은 단순하고 불편하다.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숨길 뿐이다. 시간이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한다. 나도 그랬다. 건강검진 미루면서, 친구들 만남 미루면서, 책 읽기 미루면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로라 벤더캠은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것이다.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솔직히 기분이 나빴다. 무슨 소리야, 나는 정말 바빴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맞았다. 운동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운동보다 소파에 누워 유튜브 보는 게 더 편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책보다 SNS 피드를 넘기는 게 더 쉬웠다.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대화보다 TV를 켜는 게 더 익숙했다.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이 문장은 더 잔인해진다. 시간이 없다는 말 뒤에는 미뤄둔 인생, 회피한 선택, 결단하지 못한 우선순위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53세에 이 책이 다르게 읽히는 이유. 20대에 읽었다면 이 책은 생산성 책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답을 찾았을 것이다. 40대에 읽었다면 경력관리 책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성과를 내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까? 에 집중했을 것이다. 하지만 53세에 읽으니 이 책은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라.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 정도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약 27년. 1만 일 정도다. 숫자로 보니 감이 온다. 1만 일. 많은 것 같지만 그중 3분의 1은 자는 시간이다. 실제로 깨어있는 시간은 6천에서 7천일 정도. 그리고 그 시간 중에서도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70세까지? 그럼 17년 6천일 정도. 갑자기 시간이 구체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비로소 시간의 진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한다. 바쁨이라는 거짓말. 로라 벤더캠은 책에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바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매우 바쁘다고 답한다. 특히 성공한 사람일수록, 연봉이 높을수록 자신이 바쁘다고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시간 사용을 추적해보면 그들이 일에 쓰는 시간은 주당 평균 5060시간 정도였다. 물론 적지 않다. 하지만 일주일은 168시간이다. 잠을 8시간씩 잔다고 해도 56시간. 그럼 남은 시간은 5262시간. 그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 통근, 식사, 집안일을 다 빼도 주당 2030시간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루로 치면 3시간에서 4시간.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의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조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퇴근 후 30분, 저녁 먹고 나서 1시간, 주말 오후 2시간.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으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로라 벤더캠은 말한다. 조각 시간도 모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녀가 추적한 사례 중에는 주당 60시간 일하는 변호사가 있었다. 그는 시간이 없다고 늘 불평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을 보니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피아노를 쳤고 주말에는 OKM씩 달렸고 일주일에 2번은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먹었다. 그는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로라 벤더캠은 조언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신 책임을 요구한다. 그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바쁨을 핑계로 삼지 말 것. 바쁨은 현대인의 훈장처럼 여겨진다. 나 요즘 너무 바빠라고 말하면 마치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바쁨은 종종 회피의 다른 이름이다. 중요하지만 어려운 선택을 피하기 위해 덜 중요하지만 쉬운 일들로 시간을 채운다. 그리고 바빠서라고 말한다. 둘째,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는 말은 버릴 것. 퇴직하면 할게요. 애들 다 크면 할게요. 여유 생기면 할게요. 이런 말들은 사실 이렇게 번역된다. 나는 안 할 겁니다. 로라 벤더캠은 말한다. 여유는 생기지 않는다. 여유는 만드는 것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면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일정에 넣어야 한다. 셋째, 중요한 일은 틈나면이 아니라 먼저 할 것. 이게 핵심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급한 일 다 처리하고 시간 남으면 중요한 일 할게. 하지만 급한 일은 끝이 없다. 이메일은 계속 오고 전화는 계속 걸려오고 요청은 계속 들어온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영원히 나중에로 밀린다. 로라 벤더캠의 해법은 간단하다. 중요한 일을 먼저 일정에 넣어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급한 일을 처리하라. 예를 들어 운동이 중요하다면 월수금 아침 6시에 일정을 잡는다. 협상의 여지 없이.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회의를 잡고 업무를 처리한다. 중요한 일을 먼저 고정시켜 놓으면 신기하게도 나머지 일들도 다 처리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맞춰 일을 끝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시간 관리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요구다. 168시간 기록의 힘. 로라 벤더캠이 가장 강력하게 권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일주일 동안 168시간을 30분 단위로 기록하는 것. 처음엔 귀찮아 보인다. 나도 그랬다. 그냥 대충 알고 있는데 굳이 기록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충격이었다. 나는 저녁 시간을 가족과 보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기록해보니 저녁 먹고 나서 나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 있지 않았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록을 보니 일주일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12시간이었다. 하루 평균 1시간 40분. 그중 절반만 운동했으면 일주일에 6시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록의 힘은 거짓말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가 데이터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보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록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아, 내가 이 시간을 여기에 쓰고 있구나. 그럼 이걸 계속할 건가? 아니면 바꿀 건가? 선택의 순간이 온다. 내가 바꾼 것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몇 가지를 바꿨다. 첫째, 아침 시간을 고정했다. 예전에는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하고 마음먹었다가 알람을 끄고 다시 자곤 했다. 그러다 보니 운동은 늘 내일로 밀렸다. 이제는 매주 월수금 아침 6시에 운동 일정을 캘린더에 넣었다. 회의 잡듯이.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처음 2주는 힘들었다. 몸이 적응을 안 했다. 하지만 3주차부터는 자연스러워졌다. 지금은 6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에는 스크린 타임 기능이 있다. 하루에 몇 시간 사용했는지, 어떤 앱을 많이 썼는지 보여준다.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다. 하루 평균 3시간 30분, 유튜브가 1시간 20분, SNS가 1시간, 뉴스가 40분, 일주일이면 20시간, 한 달이면 100시간 이상. 그 시간이면 책을 10권은 읽을 수 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도 있고, 부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나는 스마트폰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걸 목표로 했다. 유튜브는 저녁 9시 이후에만, SNS는 점심시간에만 보기로 했다.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로 줄었다. 그 1시간 30분으로 뭘 했을까? 책을 읽었다. 한 달에 23권 읽던 게 이제는 56권이 됐다. 글을 썼다. 예전에는 언젠가 쓰고 싶다던 글을 이제는 일주일에 23편씩 쓴다. 산책을 했다. 저녁 먹고 30분씩 동네를 걷는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진다. 셋째, 나중에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피하기 시작했다. 퇴직하고 나서 여행 다닐 거야. 나중에 시간 나면 배울 거야. 이런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고쳐 말한다. 올해 안에 갈 거야. 다음 달부터 배울 거야.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면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막연한 나중에는 실행되지 않는다. 퇴직 이후의 시간을 미리 살아보기. 로라 벤더캠은 책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퇴직한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한다.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책 읽고, 운동하고. 그런데 로라 벤더캠은 다시 묻는다. 왜 지금은 안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요. 정말 시간이 없나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아닌 건가요? 이 질문이 뼈아팠다. 나는 퇴직하면 등산을 다니겠다고 늘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간다. 바빠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소파에 앉아 TV 보는 게 더 편했기 때문이다. 퇴직하면 책을 많이 읽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도 책은 살 수 있고 도서관도 갈 수 있다. 안 읽는 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습관이 안 돼서다. 로라 벤더캠의 통찰은 이것이다. 퇴직 이후에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퇴직해도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퇴직한다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습관도 그대로고 우선순위도 그대로다. 시간만 늘어날 뿐이다. 그래서 그녀는 제안한다. 퇴직 이후의 삶을 지금부터 미리 살아보라. 하루 1시간이라도 좋다. 퇴직 후에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일정에 넣어보라. 등산을 하고 싶다면 주말에 한 번이라도 가보라.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지금 30분씩이라도 연습해보라. 그렇게 하다 보면 퇴직 이후의 삶이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된다. 시간은 선택이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이것이다. 시간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우리는 시간을 마치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 마치 시간이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선택이고, 점심시간에 동료와 수다를 떠는 것도 선택이고, 퇴근 후에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도 선택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선택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냥 습관처럼 자동으로 그렇게 한다. 로라 벤더캠은 우리에게 선택을 의식하라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 책을 덮으며 나는 이렇게 정리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시간을 변명해서 분리해야 한다.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을 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정말 시간이 없는가? 아니면 우선순위가 아닌가? 솔직해지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둘째, 남은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막연히 아직 시간 많아라고 생각하지 말자.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자. 53세라면 평균 수명까지 약 27년. 1만 일. 그중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70세까지라고 하면 17년. 6,000일. 이렇게 보니 갑자기 절박해진다. 언젠가는 없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셋째, 중요한 것을 일정에 먼저 넣어야 한다. 하고 나서 여유를 찾는 게 아니라 여유를 기다리지 말고 선택해야 한다. 운동이 중요하다면 지금 일정에 넣어라.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하다면 지금 약속을 잡아라.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등록해라. 나중에는 오지 않는다. 지금만 있을 뿐이다. 선택의 순간이 도착했다. 퇴직이 다가온다는 건 끝이 가까워졌다는 뜻이 아니다. 선택의 순간이 도착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조직이, 사회가 내 시간을 정해줬다. 출근 시간, 회의 시간, 업무 시간 모두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다르다. 아무도 내 시간을 정해주지 않는다. 오롯이 내 선택이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다. 선택하는 법을 모르면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1년, 2년, 5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로라 벤더캠은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라고 말한다. 퇴직 이후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보라고. 하루 1시간이라도 좋으니 내가 선택한 시간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연습한 사람만이 퇴직 이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책이 내게 준 것. 이 책은 내게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주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질문을 던진다. 오늘 나는 무엇에 시간을 쓸 것인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 질문을 다시 던진다. 오늘 나는 무엇에 시간을 썼는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168시간을 돌아본다. 이번 주 나는 내 시간을 잘 썼는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됐다. 대신 나는 이걸 선택했어라고 말하게 됐다.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도 이제는 안다. 나는 지금 휴식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게 진짜 휴식이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53세의 내가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건 이것이다. 시간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퇴직이 다가오는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다. 남은 6,000일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건 아무도 대신 정해줄 수 없다. 오직 나만이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은 로라 벤더캠의 오늘 영상 어떻게 느끼셨나요? 회사에서 나 어디에서든 계획한 일과 과제들을 끝냈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함께 토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